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정형외과를 하고 있는 이상복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원래는 수술을 하던 이제 정형외과를 하다가 지금은 외래에서만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질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수술이나 어떤 치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주제를 중년 이후 무릎 질환으로 정했는데 너무 이제 할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질문이 많이 오는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요 정도 주제로 지금 한번 준비를 했어요. 그 내용마다 이제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주제별로 넘어갈 때 질문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골은 뭐고 연골판은 뭐죠? 이게 이제 뭐 되게 쉬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많이 모르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연골이 다른 건지 연골판이 다른 건지 나는 몰라, 그냥 알아서 잘 해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기본적인 그 해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조금 알아야 아무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 무릎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색깔을 칠해놓은 게 하나의 구역이에요. 이게 바깥쪽에 한 구역이 있고 안쪽에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뚜껑뼈라고 말하는 뼈인데 요것하고 이 대퇴골 이 사이에도 관절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총 하나, 둘, 세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 뒤를 보시면은 여기 이게 맨들맨들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골인 거죠. 뼈에 발라져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뼈에 발라져 있는 요런 것들이 이제 연골이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좀 두꺼운 무슨 지우개 같이 생긴 이제 판이 하나 껴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게 연골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대인데 오늘은 인대 얘기는 이제 별로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중년 이후에서는 사실 인대보다는 연골하고 연골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할머니가 이런 이제 항아리 같은 것을 머리에 이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보시면 이게 딸이잖아요. 이거를 머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들 수가 있는데, 연골판의 역할이 정확히 이제 이 딸이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골판이 밑에 이제 보이는 여기 연골이고 그 위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라서 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위에서 체중이 실리고 밑에는 뼈로 그 체중을 받쳐주고, 그러면 이 체중이 이제 이 연골판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양이 앞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제 받아주는 거죠. 항아리를 할머니가 머리에 이제 잃을 수 있게 받아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항아리가 이제 할머니 그 머리에 닿겠죠? 머리도 빠지고 피도 나고, 그럼 이제 무릎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골판 자체는 그런 체중을 받아주는 기능도 하지만 이게 있음으로써 퇴행성 변화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연골하고 연골판 두 가지만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퇴행성 그 변화가 되면서 조금씩 닳기도 하고 이제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기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거죠. 자동차로 비교를 하면은 얘는 이제 연골은 휠이 될 것이고 연골판은 이제 타이어인데, 그게 이제 닳아서 없어지면은 우리 몸에서는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일단 그 연골하고 연골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궁금한 게 없으시면은 바로 그냥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이따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 진료를 하러 오셨는데 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하고 왔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다 괜찮은데 나 왜 이렇게 아프냐. 운동을 한 것도 없고 다친 것도 없고 일단은 사진은 괜찮다고 하는데 난 아파 죽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나이에 따라서 저는 설명을 좀 다르게 하는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다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40대, 50대 이후에서는 그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안 보이는데 아픈 거는 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건데 조금 외상 같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골판이나 연골이 좀 닳거나 이제 아파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런 경우가 이제 있어서 그거를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은 50세 남자 환자 사진인데, 엑스레이는 뭐 다 괜찮습니다. 관절염도 없고, 특별히 뭐 이상한 게 보이지도 않고, 근데 굉장히 아프다고 하셨어요. 물도 차고 아프다고. MRI를 찍어봤더니, 이 연골판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수술했던 병원에서 찍었던 케이스를 가져온 거고요. 이런 이제 연골판이 찢어진 게 발견이 돼가지고 제거하는 수술을 일부를 했어요. 일부를 했지만 이제 일단 그 기능 자체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겨놓고 일부만 제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다 괜찮다고 하니까 보통 다른 병원 돌아다니면서 약만 먹고 물리치료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무릎이 돼 있다는 걸 알고는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또 한 분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분은 48세 여자 환자분인데 여자 환자분이고 마찬가지로 뭐 없대요. 자기는 뭐 운동도 안 하고 다치지도 않고 근데 무릎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분은 MRI를 찍어가지고 다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연골이 좀 상한 게 있었어요. 연골판 문제는 아니고 연골이 좀 안 좋았는데 이것도 이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연골이 벗겨져 버린 이런 상태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줄기세포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 말고 이제 40대, 50대 넘어서는 의뢰 그냥 내 무릎이 아픈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일도 바쁘고 병원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이제 그냥 10년 뭐 15년 이렇게 계속 지냈으면은 저런 기회가 없이 더 관절염이 진행돼 버려 가지고 확 망가졌을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긴 하지만 일단 오히려 더 검사를 잘 해보고 중요하다고 좀 여겨야 되는 게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찬스가 있는데 그걸 이제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괜찮다 하더라도 MRI라든지 초음파라든지 다른 검사를 한 번씩 꼭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2개가 들어왔는데요. 연골판이 다른 것은 엑스레이로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연골판은 엑스레이 안 보여요. 요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연골도 사실은 보이진 않고요. 연골 밑에 있는 뼈가 여기 보이는 거고요. 그 앞에 이제 연골이 이렇게 발라져 있고 여기도 연골이 발라져 있고 그 사이에 연골판이 들어있어요. 이 사이에 이렇게. 근데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그런 거를 이걸로 볼 수는 없는데 연골판이 붙어 있는 게 앞뒤로 이렇게 2개씩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끊어졌다 그러면 기능을 못하니까 연골판이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 둘 간격이 좁아져서 뼈랑 뼈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타이어 자국 보고 이제 우리가 아 저기 받았겠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은 연골판 같은 경우는 사진보다는 저희가 진찰할 때 만져보는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의심해서 말씀을 드리죠 보통은. 그리고 연골이 다른 통증과 인대 통증과 어떻게 틀릴까요? 사실 통증만 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건 쉽진 않고요.
대개는 그 아파하는 상황이 다르죠. 인대가 다쳐서 아픈 경우는 단순히 인대가 다친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원인으로 아픈 경우가 많고, 보통 인대 통증이 바로 있는 경우는 다쳤을 때 즉시 그때 알 수 있고요.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것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다 일어날 때 아프다든지, 또는 계단 올라갈 때 아프거나 내려갈 때 아프거나, 무릎을 굽혔다 펼 때 아프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찢어지는 원인이 뭐가 찢어진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연골, 연골이 찢어지는 원인은 이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무릎 관절 모양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돌면서 꺾여요. 돌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연골이 한쪽에 좀 부하가 많이 가는 경우가 생기고, 운동하다가 이제 과격하게 돌리거나 꺾이거나 할 때 다치는 경우가 있죠.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보통 60대 이상이 됐을 때는 한 3분의 2 정도가 다 어느 정도 진행은 돼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제가 중년이라고 쓴 거는 제가 사실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되는데 이게 자꾸 조금씩 기능이 좀 떨어진다는 걸 느끼면서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중년에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40대부터를 중년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앞바다리나 계단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대 회복 주사 같은 경우도 좀 이따 주사가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고, MRI 찍었는데 무릎 염좌로, 이건 이제 연골판 언니라고 하면은 나이가 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술을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그리고 일단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걸로 좀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나름대로 자기의 무슨 진단을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맞나 안 맞나 좀 확인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픈 경우가 상당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픕니다. 그냥 단순히 관절염이나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무릎 주변에도 이제 근육도 많고, 또는 이제 윤활랑이라고 하는 그런 물주머니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내과 질환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표시해 놓은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원인들인데, 보통은 이제 요즘은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퇴행성이 아닌 경우는 이게 제일 많죠. 이제 다치는 경우, 근육이나 인대가 좀 다치거나 타박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밖에 이제 통풍이 있어도 그렇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물론 발 쪽에 제일 많이 오긴 하지만, 무릎 쪽에는 우리가 감염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관절 안쪽에 균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 이거하고 이제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정형외과에서 무릎 안쪽에 화농성 관절염이 왔다 그러면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통풍 때문에 그런 경우도. 또는 이제 면역 질환이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게 내가 허리가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보통은 한 50대 넘어가면서 둘 다 같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자체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진 않는데도 아프고, 또는 이제 감각이라든지 근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으면은 이런 디스크라든지 협착 같은 거를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즘은 하지 정맥류 같은 게 있어도 그런 식으로 무릎이나 이제 허벅지나 이런 쪽이 아픈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넣은 이유는 그거죠. 다양한 질환 때문에 아플 수 있는데, 이게 본인이 생각만 가지고 그거를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가능성을 넓혀서 순서대로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면 일단 좀 신뢰가 안 쌓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인터넷으로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걸 다 공부를 하고 오셔서. 그렇지만 이제 필드에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줄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질문이 갑자기 막 훅 올라왔네요.
일단 인보사가 문제가 된 이유는 이제 그 허가를 받은 내용하고 실제로 판매하는 그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고요. 그 인보사 자체가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의 문제가 더 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이게 계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무릎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관절이 굽혔다 폈다 할 때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좀 이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무릎을 굽혔다 펼 때 소리 나는 거는 이제 관절 주변에도 다양한 인대랑 그런 힘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부딪혀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그 관절 안쪽에 막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튕겨지면서 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소리가 나는데 이제 다리가 걸려서 안 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연골판 찢어진 거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다 이게 저는 사실 50대 이상의 타겟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젊은 층들의 질문인 것 같아요. 답을 안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좀 적당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골 연화증이라는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연화증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연골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근력 강화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아픈 부위에는 좀 덜 무리가 가는 식으로 근력 강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주사는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제 사실 이게 여기가 할 얘기가 되게 많죠.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니까 내가 무슨 주사를 맞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솔직히 환자들 중에서 한 10분 물어보시면 정확히 내가 맞은 주사가 뭔지 알고 계신 분이 한 3명 정도 될까요? 7분은 모르세요, 잘. 왜냐면은 안 보이니까 모르기도 하고 외래에서 주사할 때 설명을 다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로이드, 이 공포의 뼈주사라고 하면 아주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거 맞으면 진짜 무슨 독을 주사 맞은 것처럼 겁내하시고, 전에 어디 헬스장 가서 옷을 갈아입다가 옆에 아저씨가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동네 의주치의가 자기한테 뼈주사를 놨다고 그 사람 죽여야 되네, 살려야 되네 하면서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오해가 있는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설렁탕 국물처럼 뽀얀 색이 있어서 뼈주사라는 얘기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색깔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중에서 굉장히 오래 남아있고 효과가 아주 강력한 그런 스테로이드가 이제 요거랑 색깔이 비슷해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 얘는 아주 강력한 그 염증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디 병원 갔는데 이제 나 못 걷던 사람이 주사 한 대 맞고 일어났다 그러면 요거 맞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면 그만큼 효과가 좋으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효과가 좋아서 여성분들 화장품을 지울 때 이제 화장품만 지워줘야 되는데 클렌저가 눈썹까지 지워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멀쩡한 다른 조직들까지 문제를 주기 때문에 연골이 이제 상하고 또는 피부가 변색이 되거나 그런 것도 생기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고, 보통은 이거를 그냥 한 번 맞았다고 막 생기는 건 아니고 되게 반복해서 맞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한 번 맞고, 저는 이제 한 번 놓고 나서 이거를 주사를 안 줘요. 왜냐면 그렇게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맞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해야 되든지 하니까요. 근데 그 환자분들이 여기서 맞았더니 효과가 좋다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반복이 되니까 사실 더 문제가 되지. 이 약 자체는 굉장히 좋은 주사죠.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주사이기 때문에 꼭 겁낼 필요는 없지만 너무 남용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골주사, 이것도 좀 헷갈려 하세요. 연골주사도 골주사니까 이것도 뼈주사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연골주사를 왜 맞냐고 물어봤을 때 관절염을 예방하려고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맞는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 내용인데, 연골주사라는 거는 이 성분 자체가 히알루론산이라는 관절액 성분하고 이제 같은 그런 성분의 주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관절염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되면은 관절의 상태가 바뀌어요. 좀 더 묽고 본인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가 좀 보충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통증도 좀 줄여준다, 이런 정도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연골 주사가 들어가서 연골이 생기거나 또는 재생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것은 이 주사들이 이제 한 번 맞는 것도 요즘에 생겼고, 또 3번,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는 그런 3회 제형 주사도 있는데, 보험이 6개월에 한 번 됩니다. 의료보험이. 그래서 보통 6개월에 한 번 맞으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 자체가 이제 6개월에 한 번 맞게 제품이 생산되거나 그런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저는 이제 외래에서 주사를 많이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맞고 이제 한 1, 2년 동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두 달 이후에 다시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전혀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정도인데, 연골 관절액 성분을 좀 더 얘네가 보충을 해준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이 주사가 나왔을 때는 뭐 아주 기가 막혔죠. 이거 맞으면 다 끝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요즘 다시 또 새로 나오는 이런 DNA 주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연골 주사는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이런 그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좀 줄이는 목적으로 맞는 게 좋고, 안 아프면 안 맞아도 됩니다. 왜 돈을 쓰려고 하세요? 고기 사 먹고 그러세요. 그 연골 주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롤로 주사. 이게 또 아주, 저는 이제 전라도 전주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저희 동네 그 어르신들한테는 핫 아이템이에요. 핫 아이템. 프롤로 주사.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뼈하고 근육이 붙는 위치, 그런 위치에서 이게 만성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거를 자극을 해서 염증을 이제 없애고 치료한다는 그런 주사거든요. 그래서 증식 치료라고도 하고, 뭐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고, 그런 게 다 요거예요. 프롤로 주사. 근데 원리 자체는 그런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집안 식구들이 아무도 집에 불난 줄을 모르니까, 누가 와서 야, 니네 집에 불 났어, 이렇게 알려주는 주사가 요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 났으니까 불을 꺼야겠다 해서 이제 불을 끌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받았을 때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주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맞고 나면은 아파요. 주사 맞고 나면 아프고, 이게 아픈데 이거 더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염증이 생겨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맞을 때는 그래서 그런 소염제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처방을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염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염증을 억제를 시키면 안 되니까, 스테로이드나 소염제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프롤로 주사입니다. 이것도 뭐 어디 서울 가서 프롤로 주사를 맞고 왔더니 뭐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는 이제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 만능 주사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걸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관절염 자체는 이 프롤로 주사가 연골이나 연골판 손상에서 어떤 효과가 이렇게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딱 나온 것은 없어요. 이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연골판 수술할 게 아니라 이거 주사를 놔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쯤 돼서 주사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연골이 닳는 것의 원인은, 연골 자체는 이제 보통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닳게 되죠. 이게 연골이 생기고 다시 흡수가 되고 하는 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더 많이 이제 흡수가 되고 파괴가 되고, 또 닳아서 이제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연골이 닳는 거고요. 또 이제 타이어가 한쪽만 닳는 것처럼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리 모양 자체가 오다리가 되거나 그러면 한쪽만 체중이 실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닳기도 해요. 이제 결국은 어렸을 땐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몸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제 닳는 거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면 운동하는 게 도움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적절한 운동을 해야죠. 그 무릎이 안 좋은 쪽으로 운동을 더 하면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더 손해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70대 시청자시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얼리 어댑터시네요. 70대시면은
무릎에 주사 맞는데 초기는 주사 맞는 게 맞으니까 이게 이제 그 관절염을 우리가 보통 1, 2, 3, 4단계로 나누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보험이 되는 주사를 먼저 쓰기 때문에 연골 주사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거는 오히려 좀 초기일 때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사진을 보고 주치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연골이 왼쪽보다 더 많이 달았다. 그건 더 달았으니까 오른쪽 연골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리디아 김님이 나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좀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그 다른 상황에 따라서 검사를 정확히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도카인이랑 유데놀 섞어서 놔줬다. 리도카인이 이제 마취제고 유데놀이 스테로이드인가? 아무튼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주사 중에 이제 통증 주사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관절 안에 놓는 게 아니고 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이나 또는 이제 인대 같은 데다가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 질환은 유전적 요인도 있나요? 뭐 있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100%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디 정립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사용하는 게 더 큰 요인일 것 같아요. 유전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릎이 안 좋아서 많이 움직이면 붓는데 비수술적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 같은 거 놓는 것도 치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릎 연골 줄기세포 배양 시술 받으셨는데 이것도 좀 이따 나오니까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살찐 사람이 무릎이 안 좋은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 빼시고요. 그리고 콜라겐이 도움이 되나요? 이건 솔직히 뭐 먹어서 나쁠 거 없으면 드시라고 하는데 먹는다고 얼마나 도움 되냐고 말하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왜냐면 위에서 다 쪼개져가지고 소화되는 건데 이게 먹는다고 좋아지면 그거만 먹으면 되겠죠. 연골 주사는 안 아플 때는, 안 아픈데 뭐하러 맞아요. 맞지 말고 돈 아껴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그리고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게 되는데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냥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은 거죠. 보통 무릎을 했다고 해서 허리가 안 좋아지는 게 뭐 굳이 무릎이 아프니까 제대로 못 걸어서 자세가 안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니까 그 무릎 때문이냐라고 하면 그게 무릎 때문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요? 이제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연골판이 다른 걸 발견하려면 MRI를 미리 찍어보는 게 됩니다. 증상이 없으면 그냥 놔두시고 좀 아픈데 약물 치료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좋아지는 게 없으면 그때 이제 확인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죠. 이제 뭐 돈 많으면 미리 찍어보면 되죠. 그걸 뭐 정상이면은 그냥 안심하고 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또 많이 하고 있는 DNA 주사. 그림에 보이는 이게 이제 DNA고요. DNA를 이제 이 자른 조각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제 DNA 주사라고 하는데 그 크기와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PDRN하고 PN. 보통 얘네들은 그런 정형외과나 통증하는 그 과에서 먼저 쓰기 시작한 건 아니고 피부나 그런 미용 이런 분야에서 먼저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통증에도 이제 얘네들이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데 관절염 자체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은 이렇게 뼈가 이쁘고 연골도 이쁘고 관절낭도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연골이 약해지면서 그 밑에 있는 뼈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뼈가 자라고 관절낭은 두꺼워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와요. 근데 이런 순서가 있죠. 염증이 생기고 연골도 분해가 되면서 그러면서 밑에 뼈들이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물리적인 자극으로 애들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관절액 자체 내에서 어떤 성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런 염증 반응을 가속화시킨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 DNA 주사들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더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그런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이에요. 그래서 연골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런 것들이 이제 막아준다라는 거고 그럼 두 개 차이가 뭐냐라고 궁금하실 건데 얘가 좀 더 커요 사이즈가. 그래서 얘에 비해서는 그 아까 연골 주사는 관절액 성분을 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로 승인이 나서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다 이제 이런 연구가 있지만 실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거를 연구가 된 거는 아직 많지는 않고 대개는 이제 이런 내용만 증명한 거죠. 이런 것들을 얘네가 억제한다. 그런 정도의 내용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제 막 관절염이 나 안 생겨 막을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증상은 좋아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또 깎여져 있는 연골이 다시 재생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DNA 주사라고 하니까 이게 줄기세포 시술처럼 DNA를 어떻게 영향을 줘가지고 연골이 자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증상 호전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고, 일단 이렇게 깎여버린 연골은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을 세울 때 그 연골 자체가 더 닳지 않게 아껴 쓰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물 차서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물 차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물 차는 것도 원인이 많아요. 근데 대개는 오자마자 물 찼다고 하시면 하는 말이 그 물 빼면 또 생긴다는데 안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명 오시면 9명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물이 관절 안에 차는 경우는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절의 성분이 바뀌면서 물이 막 빵빵하게 차가지고 부어오르는 게 있고, 또는 화농성 관절염. 이건 이제 관절 안에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원인 자체는 뭐 다양하게 있겠죠. 몸이 전체적인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세균이 피를 타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또는 무릎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주사라든지 또는 뭐 다른 시술을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농이 차는 게 화농성 관절염이고, 이건 이제 피가 차는 거죠. 피가 차는 거는 다쳤다는 거죠. 이제 나이가 먹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칠 수는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무릎이 붓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면은 화농성 관절염을 진단하려면 그거를 관절액을 빼야 돼요. 빼서 확인을 해야 이제 그걸로 진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빼야 되고, 관절염 있는 경우에도 물이 차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저도 다 빼지는 않는데 관절 운동에 얘가 방해를 줘가지고 생활이 힘들면 뺍니다. 왜냐면 그걸 빼도 다시 차요. 왜냐면 처음에 물이 차는 원인을 제거를 안 했으니까. 근데 물을 빼더라도 약을 먹고 좀 조절해서 그게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물 빼면 또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차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관절염이 심하면 그거를 치료를 하든지 다른 수술이나 이걸로 교정을 해야 좋아지는데 그냥 물만 뺐다고 다시 차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원인 자체가 제거가 안 됐으니까 또 차는 거죠.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피난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경우는 MRI나 다른 진단을 빨리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관절 바깥에도 물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무릎 뒤에 이제 요런 베이컨 낭종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좀 흔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뚜껑뼈 앞쪽에 볼록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윤활량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원인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뺐을 때 재발도 잘하지만 또 잘 지내기도 하는데, 이런 베이컨 뒤에 차는 경우는 빼도 다 재발해요. 왜냐면 이게 생기는 원인 자체가 관절낭에서 틈이 생겨서 거기서 관절액이 새 나오는 것 때문에 물이 차는 거라서 그거를 제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 생깁니다. 근데 증상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되죠, 얘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물 빼는 거는 뭐 주치 선생님 말씀 듣는 게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존적 치료는 아까 했던 그런 뭐 관절이 아프거나 무릎이 아플 때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결국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저는 지금 수술을 사실 안 하니까 수술에 대한 걸 되게 환자보다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세요. 수술에 대해서. 정형외과 수술하면 안 된다고 했다. 어떻게든 써보겠다. 근데 이게 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수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해주면 결과도 좋고 재활도 잘 돼가는데, 이거를 질질 끌다가 하면 나중에는 결과도 안 좋고 만족도 못하고 이런 게 생기는데, 그건 이제 또 수술별로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그리고 운동하면 무릎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자전거가 도움이 될까요? 이제 무릎이 안 좋은 경우, 아까 제가 관절을 안쪽, 바깥쪽, 앞쪽 세 군데로 나눠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군데 중에 어디가 안 좋냐 따라서 그 운동 내용이 좀 달라요. 자전거도 흔히 이제 무릎 안 좋은 사람들은 등산이나 달리기 하지 말고 자전거 타러 가는데, 이것도 아까 뚜껑뼈 있는 쪽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먼저 연골판 수술을 볼게요. 보면은 젤로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절제술. 다 하시는 말씀이 레이저로 긁어냈어요 라고 하시는 건 다 이거죠. 이제 안쪽에 이런 게 너덜너덜하게 있는 경우에 증상은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좋은 수술이에요. 이거는 이제 더 진행을 방지할 수도 있고 바로 아픈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얼마나 절제를 하느냐가 예후에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골판 자체는 아까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꼬매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꼬매는 것이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술을 하고 나면은 재활 기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거 꼬매시고 나면은 뭐 6주간 잘 못 딛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이거 뭐 안 한다고 그냥 이렇게 제거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들이 유지가 좀 돼 있어야 좋기 때문에 봉합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다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연골은 괜찮은데 연골판이 망가져 버린 경우가 이제 보통은 젊은 나이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외상으로 다친 연골판 자체가 치료가 안 되면은 기능을 못 하니까 제거를 해버리고 나서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죠. 그럴 때는 지금 한 것처럼 이런 연골판 이식 수술이라는 걸 또 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 사체에서 떼어낸 거예요. 연골판이랑 뼈를 통째로 떼어내서 이제 물론 이제 쓸 수 있게 가공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연골판을 집어넣는 거죠. 연골판 수술의 이제 가장 마지막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거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 보험이 돼요. 나이가 60, 50 이런 사람들은 보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진단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한 거고요. 절제술 같은 경우도 초기에 심하지 않을 때 하면은 일부만 하면 되는데 이게 더 많이 더 안쪽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하면은 절제를 해야 되는 양도 많아지고 또 봉합술도 마찬가지예요. 늦으면 잘 안 꼬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미룰 건 아니고 그때 얘기를 좀 잘 들어서 진단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40, 50대에서는 이렇게 꼬맬 수 있는 거를 놔뒀다가 나중에 다 제거해야 되고 관절 수술을 해야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골술은 연골에 관련된 거죠. 이거는 잠깐만 하기 전에 물 빼는 게 치료는 물 빼는 거는 증상이 좋아지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관절 운동이 안 돼서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는 아닌 게 아니고 치료인데 그게 이제 원인을 제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 46년생 어머니께서 팔꿈치랑 무릎이 아프신데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십니다. 심하게 아프면 가실 텐데 이게 얼마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지가 참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병원에 가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그거 참고 살 이유가 전혀 없죠. 일단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시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절골술인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관절염 수술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아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뼈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뼈 이식을 했는데 엑스레이 보면 어디 이식을 한 건가 했더니 이 수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뼈를 잘라내고 여기다 뼈를 끼워 넣는데 이거 이식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뼈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수술에서는 그 이식을 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보통 이제 관절염이 오면서 안쪽에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오다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수술 안 하는 외래에서 사진 찍어보면 나오는 거니까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바깥쪽 관절은 괜찮고 안쪽 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 이 바깥쪽을 사용하고 안쪽을 이제 좀 쉬게 해주자. 그런 개념으로 하는 수술이 절골술입니다. 그러니까 관절 타이어 위치 바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하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뼈를 벌려가지고 그 이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금속으로 고정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 축이 달라져요. 이 골반에서 발목까지 내린 축이 무릎 안쪽으로 오던 게 이 사진 보시면은 똑같이 내렸는데 무릎 바깥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힘이 가는 거죠. 이쪽은 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있는 나의 연골을 최대한 더 보호해보자. 그런 개념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절염 수술이에요. 관절염 수술. 이것도 근데 좀 그래도 좀 젊을 때가 더 유리하고 너무 나이가 많으시면 힘드니까 그런 걸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뒤통수, 제가 앞을 너무 안 봐서 앞을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줄기세포 수술인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까 제가 수술을 했던 환자분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뽕뽕뽕 빵꾸 뚫린 데가 이제 그 연골이 없는 위치인데 여기 구멍을 뚫어서 안에서 이제 피도 나오게 골수가 나오게 해주고 여기다가 그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수술인 거죠. 이것도 연골이 이제 없는 부위만 이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수술이긴 한데 이것도 그 너무 시기가 늦거나 너무 크거나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MRI 찍었을 때 이제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엄청 비싸요. 이거는 줄기세포 수술은 너무 비싸고 물론 다 보험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걸 하긴 하지만 아까 그 줄기세포 수술이 좋은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좋죠.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그 연골 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제 다시 갖고 와서 넣는 그런 수술도 했었는데 요즘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상품명 말이 되겠죠. 카티스템이라고 제대열에서 나온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골수에서 그걸 뽑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수술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장점이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 것이 아닌 걸로 한다는 그런 불안한 감이 있지만 그 줄기세포 자체의 양이 많다는 장점이 있고 골수를 뽑는 거는 내 걸로 하니까 내 거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수술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축도 잘 봐야 되고 이게 수술해 놓은 게 다시 또 망가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걸 했다고 무조건 다 좋아진다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관절염 수술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이 이런 줄기세포 수술이나 아까 그 절골수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엄청 많이 하시는 인공관절 수술이죠. 이것도 오해가 많아요. 사실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은 결과가 진짜 좋은 수술이에요. 이거야말로 그 기어서 들어온 사람이 걸어서 나가는 그런 수술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수술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위생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면역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심장이나 폐 기능도 떨어지고 이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왜 그러냐면은 근데 여기서도 오해가 있는 건 뭐냐면은 인공관절 수술했으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 인공관절 수술의 목적은 그냥 안 아프게 돌아다니면서 어디 놀러나 다녀라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하고 농사일을 하고 경쟁 스포츠 막 축구를 한다고 하고 이러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오히려 이 수술 자체는 굉장히 낮은 활동력을 고통 없이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 수술을 했을 때 결과가 더 안 좋아요. 왜냐면 이 금속으로 된 거를 뼈에 고정시켜야 되는데 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망한 거거든요. 또는 너무 과도하게 움직여서 안에 있는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닳거나 이런 것들이 실패의 원인인데 그런 게 이제 활동이 과해지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거 했는데 90도밖에 안 되냐. 옆집 할머니는 이 양반은 120도까지 막 휙휙 하는데 90도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굳이 120도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걸 하고 나서는 의자에 앉아 생활하시고 침대에서 자고 소파에서 TV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막 쪼그려 앉아야 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만족도 높게 오래오래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수술은 한 번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쓴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걸 한 7년하고 바꿔 쓰고 또 7년하고 바꿔 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인공관절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걸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바나나 껍질에서 바나나 쏙 빠지듯이 이렇게 쏙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고정을 시켜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하나 됐으니까 얼마나 여기 뼈가 많이 붙어 있겠어요. 그러면 뼈를 엄청 물고 떨어지기 때문에
안에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진짜 큰일인 거죠. 그러면 뭐 그러신 분들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수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인공관절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큰 게 들어가 있어요, 다. 왜냐하면 뼈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좀 이제 하긴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수술은 연골이 재생이 되죠. 재생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걸 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그 연골처럼 완전히 다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기대를 하면은 실망하니까. 근데 다시 MRI를 찍거나 또는 관절경으로 봤을 때 재생된 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DNA 주사 효과가 큰가요? 이게 이제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거 뭐 효과가 그렇게 좋으면은 당연히 보험을 해서 써야 될 텐데 DNA 주사나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보험 치료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수술하기 전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이거지, 이거는 효과가 크니까 무조건 이거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화학적인 내용을 애들이 억제를 해줘가지고 좋아지긴 하는데 이 관절염이라는 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닳고 이게 망가지고 하는 게 반복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서가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아주 무지하게 물어보십니다. 이건 진짜 땡스웰리아 초록잎 땡합 노땡 이거 필리핀 가서 엄청 사오시잖아요. 글루코사민 그 운동선수가 광고하는 호호 땡땡 기타 등등 이거 뭐 어디 산에 가서 뭐 누가 캐가지고 와서 끓여 먹었다는데 이거 먹으면 좋다고, 이거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먹어도 되냐고. 근데 이게 사실 그 의약품으로 얘네들이 허가 난 게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아니고 그냥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돈 주고 사셨냐? 그러면 다음번에는 사 먹지 말고 좋으면 사 먹고 아들이 사줬으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그렇게 돈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아주 많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뭐 물론 있겠죠. 있는데 그게 약물 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과 동등한 수준의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이거 먹지, 저도 그러면 노땡 이거 먹고 수술 안 하죠. 왜 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이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일조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굳이 이거를 막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서 먼저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림이 저도 보기 어려운데, 이제 이거는 무릎이 굽혀질 때 회전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뼈가 여기 뼈에 대해서 굽혀질 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까 연골판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는데 거기 무릎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전을 하니까 얘가 밀리고 앞뒤로 밀리는 게 생겨요. 좌우로도 움직이고. 그런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연골판도 손상을 올 수가 있고 그런다는 거고,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 뚜껑뼈가 대퇴골로 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굽혀질 때. 뭐 이런 벡터 이런 것들이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그것만 생각하세요. 굽혀지면 뚜껑뼈랑 대퇴골이 압력이 세진다. 그래서 이렇게 펴졌을 때는 녹색은 압력이 적은 거고 빨간색은 압력이 많은 거예요. 근데 굽혀지면서 점점 압력이 세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는 그 대퇴골이고 요거는 뚜껑뼈인데 굽혀질수록 점점 압력이 세진다. 그러니까 이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리를 굽혔다 펴는 걸 많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리를 굽히는 것은 운동을 할 때 이제 자전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꼭 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안장 좀 올리고 다리를 좀 펴서 타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수영장 가서 걸어 다니는 게 낫다고 하죠. 여기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체중을 실는 걸 하면 안 되겠죠. 달리기라든지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체중이 안 실린 상태에서 앞뒤 허벅지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을 하시면 될 건데, 여기 안 좋은 분들은 반대로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많이 굽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시고, 여기 안 좋은 건 사실 뒤져도 큰 상관없거든요. 한번 다리를 펴서 이렇게 펴고 뚜껑뼈를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얘기는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 이 관절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운동을 그래서 뭘 해라라고 딱 정해주는 거는 의미가 없고,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운동에서 저는 이제 그런 한계를 정해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무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양을 정할 때는 잘 때도 내가 멀쩡한 정도로만 하시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안 좋은 관절이 어디에 있는가를 본인이 알아야 되고, 그 안 좋은 관절에는 무리가 안 되는 운동을 골라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걸 뭘 해라라고 말하면 제가 딱 추천을 못하지만 자전거 타도 돼요? 물어보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지 말라고 흔히 말하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양반다리 하는 거 하고 계단 올라가는 거. 왜냐면 이거는 이제 무릎 자체가 굽혀지면 굽혀질수록 관절끼리 만나는 힘이 세져요. 그래서 연골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이거 쪼그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세요. 저 2층 갈 때도 엘리베이터 탑니다. 나이 40인데 근력 운동은 다른 데서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이거 말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 취미 같은 거. 혈액형도 그렇고, 무릎 안쪽이 쑤시고 저리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 제가 고등학생한테 연골주사를 맞으러 갈 수는 없으니까. 나이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잠깐만. 별오리, 나이 40인데. 40대 초반이라고요? 40대 초반이면은 아직은 연골주사 맞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안쪽이 쑤시고 저린 게 그냥 아프기 때문에 맞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는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연골판 찢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쿼트 많이 하시는 분들 무릎 안 좋을 수 있죠. 네. 그 헬스를 하는 게 이제 근력을 키우는 거지만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 좋은 관절은 엑스레이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근데 이게 젊은 경우에는 약간 연골이 다치거나 하더라도 안 보여요. 엑스레이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MRI나 이런 걸 봐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엄청 오세요. 요가 60 이제 환갑 넘으셔가지고 운동을 살살 했는데 스트레칭만 했는데 아프다면 요가 했다고 하는데 무리 안 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십시오. 이거는 뭐 좋은 운동이긴 한데 본인이 한계를 넘어가는 거는 이제 병을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관절을 젊을 때부터 잘 지키고 싶다면 무게 드는 이것 그거 그런 건 아니에요. 스쿼트 같은 걸 하긴 하더라도 좀 무리가 안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내가 하고 나서 부담을 느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세가 좋고 하니까 이제 칭찬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릎 안쪽은 모르니까 그거는 뭐 좋아하시지만 좀 줄이세요. 줄이고 3, 40kg로 스쿼트 하면 뭐 하체가 어마어마하시겠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력은 좀 키워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꼭 인대랑 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근육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골다공증과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없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하다고 해서 걔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골다공증 치료하는 이유는 골절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골다공증 치료를 했는데 왜 아프냐고. 그거는 치료를 해도 원래 아픈 거니까. 아픈 걸 좋아지게 하는 치료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대해 도움되는 운동이나 예방 방법은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괜찮다고 젊은 사람 기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보통 다 그러실 거예요. 수영 같은 거 제일 추천 많이 해요. 왜냐면 수영을 하게 되면은 체중은 부력이 있으니까 감소가 되고 근력으로 나가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굳이 수영 아니더라도 물속에서 걸어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 하시는 게 이제 관절에 부하는 적게 들고 근력은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는 이제 앞에 관절이 괜찮다 그러면 자전거 타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등산이나 그런 것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고, 또 경쟁 스포츠 있잖아요. 축구, 뭐 농구는 별로 없지만 축구를 그렇게 하시네요. 또 조기 축구를 그렇게 또 포기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 하실 때까지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예, 잠깐만. 질문하세요. 예. 23살 때부터 무릎을 쭉 폈다가 굽히면 딱딱 소리가 난다. 이게 이제 그 소리 나는 이유를 이렇게 채팅창 한 줄 글 써서 내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그 소리 나는 게 힘줄이 부딪혀서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요즘은 좀 많이 있어요. 그 뚜껑뼈랑 대퇴골 사이에 막 같은 게 껴 있어서 그게 이제 움직이다가 딱딱 소리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도 원인일 수 있겠죠. 네. 양말 색을 확인. 네. 안 아프고 그러면 그냥 지내세요. 뭐. 큰 문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방 침만 맞으십니다. 이거 뭐, 사실 저런 경우는 답이 없죠. 이게 본인이 아파서 안 될 때까지 어떻게 뭐, 자식이 말해도 안 들으면 누구 말 듣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이제 병원에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자식 말은 안 들어도 의사 말은 듣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뭐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많습니다. 저런 경우가. 뭐 제 말도 안 들어요. 근데 듣는 척만 하시고. 예. 막은 왜 낀, 이게 그런 거예요. 추벽이라는 건데 이거는 다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랄 때 무릎을 나누는 그런 구조물인데 이게 흡수가 돼가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남아있는 경우, 그런 게 이제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게 아니 퇴행성도 없고 다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프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게 연골도 깎아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 그런 약물 치료로 좋아지지 않으면은 뭔가를 해주시는 게 낫죠. 당연히 결혼했죠. 저 아들 7살, 5살입니다. 심각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아프다고 하면은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도가니탕이 연골 재생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솔직히 그냥 맛있게 먹으면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왜 도가니탕만 먹으면 되죠, 뭐. 예. 기다리지 말고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세요. 왜 6년간 그랬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무릎 스트레칭 할 때 무릎에 두툼한 수건을 깔고 하면 도움이 돼. 이게 어디다 깐다는 얘기죠? 무릎 뒤에다가요? 글쎄요,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 사실 50대, 60대 넘어서 이제 무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료 자체에 대해서 좀 자주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본인이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또 그 내용 수술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사 맞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무릎 건강을 위해서 다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40이 돼가니까 많이 걱정이 되네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